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14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완패를 당했는데요. 경기 내용은 상당했습니다. 단계를 생략한 과감한 전개 방식은 맨체스터 시티의 배후 공간에서 빛을 발했는데 여전히 강등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유의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만든 퍼포먼스로 봐도 좋겠습니다. 직전 일정에서도 로테이션은 없었는데요. 핵심, 은베모 정도가 약 30여 분의 출전만을 했을 뿐이지 체력적 부하에 직면할 수 있는 윙백 듀오, 로에르 슬레브와 헨리와 중앙 코어 조직들은 변함없이 출전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로테이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직전 일정의 분석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들의 후반 대응 방침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지나치게 많은 활동량과 스프린트를 쏟는 것이 화근으로 보이는데요. 직전 일정에서도 후반 30분의 실수로 추가 실점을 얻어맞았죠. 참고로 이들이 내어준 최근 10실점 중 8실점이 후반 실점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핸디캡 배팅 시 결정적인 간접 변수가 될 만하겠습니다. 결장 정보는요. 요르겐센, 포수, 장비에 자넬트, 에릭센, 토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13위의 크리스탈 팰리스인데요. 노리치 시티와의 승부에서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합니다. 무려 71.7%의 우월한 볼 점유율, 상대보다 7회 많은 13회 슈팅을 시도하면서 기세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PK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승점 3점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올 시즌 9회 2와 안데르 생간, 센터백 합은 대체로 괜찮았으나 비에이라 감독 부임 후 두 선수의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준수한 발밑 기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 중인데요. 단, 브렌트포트의 전방 압박은 그 농도가 상당합니다. 고집스러운 기초 빌드업 방식이 때때로 약점으로 지목될 소지가 있는데 적어도 이번 일정만큼은 후방에서의 볼 관리 문제가 실점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마테타는 마인츠에서도 이러했습니다. 크게 보면 팀의 보탬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일선 고유의 역량은 두루 갖추지 못하고 있죠. 특유의 우월한 피지컬 역량은 인정해야 하나 이것을 PK 박스 안에서의 높이 싸움이나 공격 전개 시의 장점으로 어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볼을 자아에게 건네거나 뒤로 리턴할 뿐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량 득점에 기여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자하나 올릿의 에제 등이 판도를 휘어잡을 정도의 인상적인 캐리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단편적인 개인 전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비교적 명확할 것인데요. 승점 3점을 확실할 만한 멀티 득점력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옳아 보입니다. 결장자는요. 쿠야테, 퍼거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승점 6점 매치나 다름없는 시점이고 가뜩이나 브렌트포트는 최근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난전 형국의 소모전이 예상되는데요. 2.5 언더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고 차선책으로 무승부 접근을 고려해봅니다. 다음은 에버턴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에버턴입니다. 램파드 감독 부임 직후 치른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브렌트포트와의 컵 일정에서 대승을 취했으나 이후 치른 뉴캐슬 원정에서 크게 무너졌죠. 안정적인 백스리 기반의 3-4-3 시스템을 메인 폼으로 활용하고 있긴 하나 램파드 감독의 구상이 선수단에 온전하게 흡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 밸런스나 기존 선수단의 운영 기조 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칼버트 르윈이 약 4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이선 자원들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칼버트 르윈은 낮은 위치까지 볼 운반을 위해 이타적인 면모를 보였는데 이는 램파드 감독의 특별한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즈의 수비 방식은 확실히 원초적입니다. 침투하는 고든 히샬리송 등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케니, 콜먼으로 압축되는 좌우 측면 풀백들의 높은 전개도 괜찮은 수준으로 페이스가 올라왔는데요. 리즈가 유독 측면수 싸움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에버턴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한편 미나는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그레이 역시 직전 일정에서 엉덩이 부상을 당해 급작스럽게 교체됐는데요. 급작스러운 두 부상으로 인해 램파드 감독이 구상한 초기 선택지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 반더 베크 등 급히 수혈한 옵션들로 코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변수죠. 이들의 배당이 크게 뛴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데이비스, 델프, 고드프리, 두쿠레, 미나, 그레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5위의 리즈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앞선 리그 2경기에서는 1무 1패로 단 1승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직전 아스톤 빌라와의 격돌에서는 3대1의 열세를 3대3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특유의 정신력, 뒷심만큼은 인정해야 하죠. 앞서 언급한 대로 측면 배후 공간에 대한 대응은 참 아쉬운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무게중심, 숫자 구세를 우선시한 수비 방식 등은 어느 위치에서든 빈 공간을 필연적으로 노출하게 되죠. 에버튼처럼 볼 공급 루트가 좋은 클럽을 상대로는 필시 측 후방에서의 공간 무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다이렉트 패턴에 대한 대응 부재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뜩이나 수비 핵심이자 주장 쿠퍼가 아직 부상을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한 시점이기도 한데 수비 노련미는 애초에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1, 2선을 분주히 오갈 수 있는 제임스와 주변 2선 간의 역동적인 개인 전술만큼은 인정해야 하나같이 피지컬적 우세 상황을 구현할 역량은 부족하죠. 가뜩이나 에버튼은 우월한 체격과 높이를 갖춘 수비 블록을 채율하고 있는데요. 윗선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최대 한 골 내외의 만회 가능성 정도를 열어둡시다. 결장자는요, 쿠퍼, 필립스, 크레스웰, 벤포드, 그린우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은 과도기 상태로 접어들었고 리즈는 의욕적인 공격 방침 이면에 허술한 수비 방식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승점 3점을 온전하게 취할 만한 능력이 되질 않는데요. 에버튼은 급작스럽게 2명의 중심 인물들이 추가 결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리즈 역시 여전히 중요 수비 옵션들이 결정 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승부 2.5 오버 접근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 옳아 보입니다. 다음은 왓포드와 브라이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9위의 왓포드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갓 부임한 호지슨 감독은 선수단에 대한 파악도 채 끝내지 못한 채 급히 지휘봉을 잡은 상황입니다. 아주 정형적인 대응 방침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호지슨 감독의 대응 방침은 매우 정형적입니다. 역습 기반의 4-4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투톱 중 한 자리에는 필시 킹을 세울 가능성이 높죠. 파트너로 낙점될 페드로 또는 데니스 모두 영향력은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일선 옵션들의 개인 전술이 아니고서는 유효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결장자는요, 은쿨루, 에테보, 사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9위의 브라이턴입니다. 물론 브라이턴의 최근 상황도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다만 맞대결 상대가 팰리스, 첼시, 레스터시티, 토트넘 등으로 왓포드의 최근 대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상위 전력과의 격돌 구도에서도 점유율을 잃지 않고 플랜 A를 발휘하는 진면목을 발휘하기도, 실제로 레스터시티와의 격돌에서는 56.2%의 토트넘을 상대로는 5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허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기의 무패와 같은 일선 옵션뿐만 아니라 박스 투 박스, 모데르 비수마 등 박스를 찢어 놓을 수 있는 천병들이 즐비합니다. 왓포드의 턴오버 기회들은 이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환경으로 체감될 수 있겠는데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죠. 다만 대량 득점이 가능한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유력 2선 자원들이 여전히 결장 중이며 직선적인 램프티나 웰백에게 집중될 부담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요, 사르미엔토, 맥알리스터, 트로사르, 음웨프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왓포드가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으나 이후 2경기에서 승수를 쌓지 못하고 무기력한 면모를 약점으로 노출했습니다. 의욕 과다로 보일 정도로 적극적인 압박 역량을 쏟아냈으나 후반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공수 밸런스를 크게 잃는 경우도 많았죠. 노련한 브라이턴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브라이턴 역시 대량 득점이 가능한 전력은 아닌데요. 가뜩이나 변수가 많은 원정 일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5 언더를 축으로 설계하고 패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쪽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6위의 비아레알입니다. 직전 공식 2경기 모두 승리하며 상승세에 올라탔죠. 지난 AT 마드리드전 무승부와 엘체전 패배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현재 리그 4위인 바르셀로나와 승점 3점 차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승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시즌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난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선의 화력은 충분합니다. 직전 공식 2경기 모두 멀티득점 이상을 성공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 중인데요. 볼 점유율 위주의 경기 운영과 함께 1, 2선의 배후 침투를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많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후방 자원들의 장신을 활용한 세트피스로 직전 베티스전 2골 득점 모두 장신인 카푸에와 토레스가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방증입니다.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지만 장신을 활용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득점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서히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후방 라인입니다. 직전 공식 2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면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최근 치른 공식 10경기 모두 2실점 이내로 잘 막아내며 후방 제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1차 저지 시도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더불어 장신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계 플레이와 함께 개인 역량이 뛰어난 상대 공격진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노리는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리그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코파델레이 8강 빌바오전 패배로 오히려 득이 됐죠. 아직까지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세비야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승점 6점 차로 안심할 수 있는 승점 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리그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에 승점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폭 감소한 득점력인데요. 팀 내 주 득점원인 벤제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인데 이스코를 최전방 1선에 배치하는 특단 조치를 내리며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 제로톱 형식의 경기 운영을 가져가며 묘수를 꾀하는 중이죠. 좌우 측면 공격 자원들과 원활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며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계 플레이와 함께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는 벤제마의 부재는 확실히 아쉽습니다. 다만 득점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 즐비한 라인업으로 득점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방 라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라바, 밀리탕, 센터백 라인을 중심으로 후방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 1차 저지 역할을 도맡은 카세미로의 결장이 아쉽지만 카마빙가가 대체 자원으로 나서며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죠. 더불어 크로스와 모드리치 역시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 역시 동일한 수비 기조를 보인다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리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코파델레이 8강전 패배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2위인 세비야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죠. 승점 6점 차로 승점 확보로 달아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 득점원인 벤제마의 부재로 이전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나 여전히 득점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전력입니다. 최근 상승세에 올라탄 비알레알이지만 전력 차이를 무시하진 못할 터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근 리그 성적이 준수한 편으로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 승점을 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2.5 오버 접근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펠리에와 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몽펠리에입니다. 성적 기복이 심합니다. 꼴찌 생테티엔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것이 치명적이었는데요. 최근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력에 기복이 생기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면 모르겠으나 득점력도 들쭉날쭉한 상태죠. 홈에서 기록이 좋은 만큼 반전을 노리기에는 적당한 때인데요. 최근 실점의 대부분을 후반전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0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9골이 후반전에 들어간 실점입니다. 게다가 75분 즈음부터 수비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8골을 실점하고 있죠.
덕분에 선제골을 득점하는 빈도가 많음에도 경기를 스스로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압박과 상대 공격 저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결국 공격진이 너무 쉽게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 슈팅 허용 횟수가 1위, 유효 슈팅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을 방증합니다. 상대 공격진의 폼이 좋지 않지만 자주 공격 기회를 헌납하면 실점 가능성은 높게 봐야 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에스테베, 멘데스, 마비디디, 비톨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1위의 릴입니다. 전 시즌 우승팀답지 않게 중위권으로 처져 있죠. 현실적으로 유로파 진입이 목표로 삼을 만한 곳이지만 최근 기세가 꺾여 있어 불확실합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 승리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인데요. 수비력도 좋지 않죠. 첼리크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공격에서 쏠쏠한 기여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뒷공간 문제를 노출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리그 초반 수비에서 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유로를 뛰고 온 것이 체력적 문제로 이어졌던 가능성도 있습니다. 폰테는 항상 고정 픽이고요. 팀 내 최고령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내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첩성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떨어져 빠른 공격수들에게는 약점을 보이고 있죠. 뒷공간 제어가 잘 되지 않아 실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무승부, 몽펠리의 -1 핸디캡 승이 유력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팀 컬러와 전력이 서로 비슷해 무승부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두 팀의 공격력이 많이 깎여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 불안한 수비력으로 인해 득점 찬스는 많이 잡을 가능성이 높죠.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스코어는 2.5버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난타전 끝에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